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다들 늦잠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잘 수가 없었죠. 이제 슬슬 지금부터 일어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들려온 또 하나의 기적의 소식.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16강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으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만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싶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 보면 참 많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월가 쪽에서 IB가 입을 모아서 내년에 주식시장 한국을 봐야 한다. 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걸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로 우리 시장 어제 좀 대응을 했는지 서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목별로도 이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락 기다릴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오늘 이분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어요? 지금 잤는데, 네, 아직 예. 피로보다는 그래도 이제 몸에 엔돌핀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겠지만 이제 기대와 이제 실망과 그다음에 그 기대를 다시 충족을 시켜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지 이번 주 한 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대가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즉 이제 미국상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탄력성이 나왔었는데 한국장은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기대감들이 실망으로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졌죠.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 볼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지수가 얼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시장에 남은 악재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승률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제 당장 12월에 다음 주 12월 13, 12, 15일 구간에 있을 CPI, 그다음에 FOMC 요 구간 라인 때까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률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구간들 지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시장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혹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요소 다 체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사실 저 혼자 방송을 해서 사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한번 이제 지수 차트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국 시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지금 이제 차트 띄워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피봇에 대한 기대와 실망과 그다음에 다시 기대가 지수에 고스란히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5월부터 7월까지 1차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거세지자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고요. 다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7월부터 8월까지의 단기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좀 파멸적이란 표현을 쓰고 싶은데 파멸적인 하락이 또 하나 나왔었는데 이때 다시 금리를 정말 최대치까지 올리겠다. 매파적인 발언, 즉 이제 그 당시에는 파월 의장도 강하게 매파로 돌변을 하면서 이제 지수를 좀 낙폭을 키웠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죠. 1차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11월 9일 날 CPI 발표 이후에 상승 후에 좀 이제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의미로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8월의 말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반대되는 요소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에서 피봇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꺾인 게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여전히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 사실 다들 축구 보시느라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사실 고용 보고서 이제 신규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등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고용이 계속 세면은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빨리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이제 주가 하락세가 나와서 사실 어제 지수가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거의 2.5%까지 이제 확 급락해서 뚝 급락했다가 떨어져서 갭으로 하락해서 네, 출발을 갭하락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바이더 딥이죠. 이제 쌀 때 나오는 기술주들의 그런 이제 매매 그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안 됐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큰 상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큰 하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즉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2차 전지 쪽에 돈이 빠지면은 이게 반도체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그 안에서 돈이 계속 순환매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를 얼마만큼 잘 쫓아가는지가 향후 12월, 12일, 15일 즉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거래일간에 향후 상방을 좀 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일정 맞춰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여기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무슨 이슈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이슈들도 가능할 정도로 사실 시장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반발 하락력도 강하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다음 이벤트를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여기서 상승을 한 번 더 크게 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2,600까지 다시 갈 수가 있으려면은 12월에 나올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낮게 좀 이제 하락 둔화세가 강하게 여전히 나와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FOMC에서 50bp 즉 이제 빅스텝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연말 혹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된다. 다들 여러 매체를 통해 아마 잡으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큰 폭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여러 변수들도 존재를 하는 것도 맞고요. 지금 실제로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시기인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당연히 반대로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저점을 이제 갱신하는 구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수에 부담이 있을 만한 구간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우든 나스닥이는 어느 특정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 만한 요소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연말 초까지는 이번에 CPI 이후에 CPI가 더 괜찮으면 내년 연말까지는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잘 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너무 큰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각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큰 폭의 급락이나 V자의 드라마틱한 급등의 반등 가능성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호재와 악재가 내재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수비 쪽의 포지션을 맞춰야 할까요? 공격적인 포지션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거는 어제처럼 어느 정도 딱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다. 이제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공격 포지션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공격
포지션을 당연히 일부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할 거는 12월 13일 이전에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공격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 다만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스몰캡 정도의 공략을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공격 포지션 잡고 어떤 전략 짜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원전은 사실 한 번 다 시세가 나오고서 또 조정에 나왔다가 또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이제 가져가게 될 수주를 미국한테 다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좀 기사를 해석을 하시는데 정말 냉정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한국은 단독으로 수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이미 한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컨소시엄에 일부러 참여를 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이제 뭐 미국이 맞박을 넣어서 이제 원전 수주를 갖고 온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좀 이제 가미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원전주들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뭐 G2 파워라든지 이제 뭐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힘을 잘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일선 위에서 계속 노는 종목들을 보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하락폭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다. 이제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고요.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 당연히 스몰캡 위주로 좀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는 G2 파워와 에너토크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한다.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원전입니다. 그동안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무성했는데 그렇게 시세가 크게 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차트 하나하나 돌려보시면 어떠한 게 하방 경직은 포착이 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G2 파워와 에너토크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소개해 주셨는데 흐름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전세 글로벌적으로 인기 많았던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복제약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 한국이 신약은 너무 약합니다. 신약은 너무 약한데 또 이제 네. 복제약은 시장에서 또 알아줍니다. 이제 바이오 그만큼 시밀러라고 하죠. 그죠. 이제 복제약이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신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비슷한 복제약을 만드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파가 붙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신약보다 훨씬 더 가볍거나 아니면 이제 또 투약 형태를 바꿔서 좀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을 한국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 헬스케어 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주가 흐름은 사실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다가 이제 가벼운 이제 그런 섹터 위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계속 100만 원대를 못 가고 지금 90만 원대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구간들을 봤었을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100만 원, 이제 황제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100만 원 가게 되면 황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제 바이오시밀러 20%의 비중으로 좀 이제 이거는 중장기적인 스윙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제주 갈 듯 말 듯 저희의 이제 애간장을 녹이는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긴 한데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에 특히 주목을 하셨지만 그 큰 키워드는 CMO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에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 CMO라는 건 이제 주문을 받아서 공장 돌려서 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인데 여기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캐파가 워낙 큽니다. 글로벌 아마 1, 2위 정도 될 거예요. 네, 한국 바이오의 힘은 CMO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컨텐츠주 20% 사실 이제 와서 또 컨텐츠들을 또 다루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추세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 그 수많은 여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후속작까지 기대를 하게 될 정도로 시장이 으쌰으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재벌집 막내들 뭐 글로벌 순위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매 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저는 이제 하루에 몰아보는 거 좋아해서 1화부터 6화까지 하루에 다 봤습니다. 이제 오, 예. 네, 재밌더라고요. 해서 뭐 그 전에 오늘 요번 주 초의 시세를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대장주인 뭐 레몽레인이 네. 쉬고 그다음에 이제 웹툰 그다음에 웹소설 요렇게까지 퍼지고 나가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시세까지 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요소 다만 이제 이런 단기간으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의 관련주뿐만 아니라 워낙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흐름이 안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시장에서 호재거리가 하나 나오자마자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작에 대한 예를 들어 영화는 또 신작 영화에 대한 기대감 드라마는 신작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있어 만약에 신작이 또 한 번 대박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컨텐츠주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컨텐츠주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뭐 미스터 블루가 여전히 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웹툰 쪽 혹은 웹소설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원작이 이 웹소설을 다 못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웹소설 쪽으로 많이 또 이제 지금 결제를 해서 유료 결제를 해서 보시고 계시는 그런 이제 제가 순위 변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는 이제 미스터 블루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먹을 자리는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화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서 이제 12월 4일 날 이제 개봉을 하게 되죠. 이제 아바타 물의 길 이제 두 번째 제가 고등학교 때 아바타 1을 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네. 오래됐네요. 네, 두 번째 작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회 이후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텀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긴데도 불구하고 재밌다라는 그런 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초록뱀 미디어를 한번 편입을 해서 이제 두 종목이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인 미스터 블루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현재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부담 없는 자리에서 공략하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컨텐츠주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제는 월드컵 때문에 아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네, 휴방했더라고요. 네. 휴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그 흐름을 좀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미디어 플랫폼 관련 컨텐츠, OTT 서비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웹툰, 웹소설 관련주까지도 시선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미스터 블루와 초록뱀 미디어 찾아주셨다는 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비전 전략 한 3가지 정도로만 딱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4가지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네, 리오프닝. 네 번째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죠. 이제 어제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봐서 중국에서 이제 완화 정책을 필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지금 이제 별도로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당연히 조여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에서 특히 화장품 관련주도 아직 시세가 조금 나와서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실적 비수기죠. 실적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그간 워낙 점유율도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워낙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수급 공백의 상황에서 강한 시세 충분히 분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제 안정적인 기업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한국 콜마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강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
특화가 되어서 이제 화장품주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치한불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심으로써 화장품주들이 이제 대시세 분출을 효입 구간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시세가 얼마만큼 더 강하게 나올지는 뭐 중국의 추가적인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좀 시세의 강직성이 좀 변동이 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좀 바꿔서 80%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보시라. 아니면 만약에 좀 길게 되게 될 경우에는 CPI 이전에는 그래도 일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비전 전략 오늘은 4가지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메모에 두셨다가 오는 다음 주에는 보다 풍성한 전략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화면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소통을 할 텐데요.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첫 번째로 잘 되셨는데요. 어떤 네네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CS 베어링을요. 예. 8,630원에 이제 매입을 했고 네. 비중은 15%입니다. CS 베어링을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8,63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전일 어제 종가 수준인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를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예. 7,000원대부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튀어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근데 다시 뭐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네. 놓쳐서 언제 한번 내려오면 사야지 노려보고 있다가 어제 네. 매수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매수는 잘 한 건지 가격대는 어떤 건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진만쌤과 한번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연히 좀 이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어제 매수하셨을 때 밑꼬리를 네네.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네네. 왜냐면 CS 인증은 조금 나중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네. 좀. 아마 그럴 이제 것 조금 더 같은데.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셔서 아마 CS 베어링을 공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풍력 자체는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봉을 보시면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음봉이 4개, 5개 지금 나옴으로써 야 이거 추세가 깨진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았고 사실 어제 밑꼬리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매수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밑꼬리 안 잡으니까 모양이 되게 애매해졌죠.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탈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일봉으로는 어느 정도 나무만 보시고 주봉과 월봉으로 이제 숲을 보시면 되는데 좀 주봉으로 바꿔서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봉이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사실 어느 정도 밑꼬리를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막판에 나오는 외인의 매도세를 좀 버티지 못하고 워낙 이제 거래량보다는 호가가 좀 얇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주봉과 월봉으로 월봉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요번 12월 중순 이내에 시세를 분출할 것 같다. 여기서 일봉으로 이제 여기서 한 2번 정도 9,000원 위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다음 상승 추세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거나 조금 밀릴지가 궁금하신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한 7천 원까지 보고서 더 네. 추가 매수를 떨어지면 하려고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사실 네. 7,000원까지 가면은 되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쵸. 그게 깨지면은 이제 그냥 손절가를 네, 그죠, 그죠. 한 그 네. 정도로 잡고 조금 더 저기 매수는 할 수 네, 있거든요. 저는 아마 월요일 날 시초가가 좀 저가, 만약에 음봉 시작하게 되면 저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싶으시면은 5%를 이제 8,000원에서 8,500원 사이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시초가가 좀 저가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때 네.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양봉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금방 돌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사실 7,000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베팅할 수 네.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한데 바로 위험해서 바로 손절 처리를 꼭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7천 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이제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내일 이제 주말에 일도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좀 단단하게 잡혀 있고, 이제 사실 풍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악재가 나오기에는 뭐 사실 시장에서 이슈보다는 지금 소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금방금방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저는 7,000원까지 하락보다는 8,000원 정도대에서 바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000원 선까지는 뭐 조금 기다리는 게 조금 지금 그 뭐지? 네, 저는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상승 추세선을 타게 되면은 거기서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11,000원권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이제 12,000원까지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시청자님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닙니다. 네. 예, 그래도 아침 방송도 긍정적인 잘 평,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시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긍정적인 평가 나와서 다행인데요. 잘 보고 계시다가 또 중간에 걱정되면 연락 꼭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CS 베어링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좀 풍력에 대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있었다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매수를 좀 잘 하셨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프로그램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머니왕 이부입니다. 예, 오늘 연락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동부건설이고요. 예, 동부건설 9,540원에 10%요. 9,540원에 10% 비중이시면 예. 매수를 어제 하셨나요? 예, 그제 어제 했어요, 어제. 예, 내려올 때. 예. 그 내려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예, 또 매력을 느껴서 동부건설이 뭐 7년치 수주를 따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또 네옴시티네 뭐 우크라이나 그런 문제 건설 회사들이 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우와, 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예. 전날에 급등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지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예. 어드바이저와 통화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부건설을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다행인 게 평균 단가가 10,000원대가 아니라는 것에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 이제 수주 잔고액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 이제 먼저 일단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요소들은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한 매수 방법이긴 하고 다행인 거는 정말로 평균 단가가 완전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로 다행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다행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장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음봉이 나왔으면 사실 하락 상승보다는 하락의 여부가 조금 더 확률상 훨씬 더 높고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사실 좀 밀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 저는 8,000원 정도까지는 하락 여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바로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121선을 물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 충분히 돌릴 수도 있지만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거셀 수도 있다. 만약에 돌리게 되더라도 8,000원 선에서 갭을 한번 메우고 가야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예. 두 가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도 충분히 돌릴 수 있으면 시장에 훈풍이 돌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예. 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제 뭐 건설주였죠. 동부건설이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안 좋았는데 같은 테마로 올랐던 계룡건설이 네옴시티 타고 시간의 상한가 갔다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 쪽에 네옴시티가 붙게 되면 추가적으로 당장 월요일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돌려서 10,000원권에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예.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는 예. 갭뜬 차트는 분명히 그 갭을 메우러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 한 일주일 정도 횡보가 돼야지만 그 다음 상승 추세선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락을 하게 돼서 8,000원권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10%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실어 보셔서 갭을 메우게 되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 수주 잔고가 나중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이벤트가 끝났다. 이제는 8,000원대 메우게 되면 그때 가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면서 이제 그때 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에 매수가 이상 갈까요? 다음 주에?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뭐 갈까요는 사실 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도 조금 거래량이 터져서 밀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 저는 이제 마음 편히 8,000원 가면은 추가 매수해야지. 회사 자체는 수주 잔고 많고 좋으니까 이렇게 예. 마인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뭐 하락은 하락해라 난 10% 비중 더 실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보시는 게 사실 심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예. 가격 전략을 하단 라인 이제 추가 매수 접근 가격까지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동부건설이었고요. 다음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MTN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 되셨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하이트 진로고요. 예. 매수가하고 네, 예, 26,800원에 20%예요. 26,800원에 20%요. 네네.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네요. 글쎄요. 이게 좀 괜찮을 것 같고 월드컵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옛날에 보면 뭐 얼마 전까지도 3만 원대에서 놀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예, 예. 그래서 좀 기회다고서 매수를 했더니 그냥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쉬고 있네요. 예, 월드컵 이번에 16강 진출해가지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예,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진만 네. 어드바이저와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도 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안 높아서 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3만 원 중반, 3만 원 후반대였으면 제가 상담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26,800원이면 매수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지금 하락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이트 진로는 마셔서 올리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마셔서 올리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26,800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갈지가 사실 더 관심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렇죠. 사실 뭐 월드컵 관련 특수라고 좀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워낙 시간대가 좀 늦어서 이제 좀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소비량 자체는 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월요일 날 월드컵 테마 이슈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세를 얼마만큼 분출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시초가가 갭으로 시작하게 돼서 내 매수가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비중을 10% 정도까지로 축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성장세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도 이제 파동 따라서 봤었을 때 이런 월드컵 특수 혹은 이제 상승세, 리오프닝 관련 상승세가 지속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만약에 바로 월요일 시초가에 월드컵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류주들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주 맥주라든지 하이트질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는데 만약에 갭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있기 때문에 26,800원, 27,000원 정도 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10% 정도로 축소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초가에 그냥 기존의 금요일 종가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파동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8,000원대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예. 그렇습니까?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럼 이거 현재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28,000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네. 더 올라가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주류 쪽은 리오프닝 기대를 제외하고 지금 레드오션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네네. 기대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중을 싣기에는 성장세가 그렇게 보이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네. 28,000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하이트질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 문자 상담 이어갈까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래곤 플라이를 볼까 하는데요. 매수가 1,285원, 비중 25%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16강 너무 기쁜데요. 드래곤 플라이는 너무 속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1,280원이면은 11월 달에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빠르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61선 안에서 지켰기 때문에 1,250원 정도까지 상승 랠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너무 살자마자 계속 밀려서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방 지지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한 1,3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절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00원이요? 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예. 이제 손절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래곤 플라이 먼저 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이번에는 현대 무벡스 볼 텐데요. 네. 3,617원에 어머나 10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100%요? 예. 네. 상승 갈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8강 가즈아 화이팅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네. 좀 가져야 되는데 요게 일단은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 전거래일에 많이 밀렸죠. 네, 이제 아무래도 전거래일에 좀 유난히 좀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100%는 매매를 실수를 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예. 네, 너무 과하게 매수를 좀 하시겠고요. 이제 이런 음봉에 나오는 종목 추세가 또 꺾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1,4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한 3,400원 정도까지 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대 무벡스가 네이버가 사우디 쪽에 이제 네옴시티 쪽에 많이 연관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0% 비중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단 본전권에는 20% 정도까지는 꼭 축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나왔으니까요. 아직 이제 현재가와 매수가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찾아야 하는데 발굴하기 전에 AS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주신 종목들의 흐름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TY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농슬라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한 17%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좀 시장 밀리면서 이 종목도 뒷걸음질을 좀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일단 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판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유난히 좀 매수세가 좀 호가가 얇았던 기업들이 좀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10%대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보다는 일단은 뭐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도 그만큼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마찬가지로 한 2,400원 정도에서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3,000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농기계 쪽도 지금 가야 되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TIM의 힘을 믿고 있고 충분히 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타겟을 잡아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랑 그 현대모백스를 저에게 네. 7일 매수권으로 들어가서 매수가 된 종목이고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3%인데 앞서서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매도 대응인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가가 어느냐에 따라서 매도 포지션인지 맞아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다를 것으로 보고요. 아까 이제 이전에 상담드렸던 분은 100% 비중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 방법. 매수를 저는 믿습니다. 매수를 실수하신 거라고 좀 믿을 수 있고 예, 이제 예. 비중을 꼭 축소를 하시겠고요. 다만 지금 제가 매수가 드린 3,540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강하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네옴시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특징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네옴시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정말로 탄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로서 뭐 현대모백스, 이노뎁 대장 종목으로 두 종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는 가능하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분은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닌 분들 3,500원대 매수가 잘 되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중요하군요. 예, 이 전문 용어로 몰빵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100%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라는 관점에서 앞서서 상담을 해주신 거고 저희는 사실 이제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이라면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모백스 AS를 해봤는데 비중에 대한 고민이 좀 요즘 들기는 들어요. 한 종목당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적합한 것인가? 그 종목의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팁을 좀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죠. 특징주 매매를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서 성장세를 보고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다들 좋다고 하니까 따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금 이제 그냥 회사를 보셨을 때는 당연히 회사의 좋음의 유무에 따라서 일단 1차적인 체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싸다의 관점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LNF가 20만 원대를 가게 될 경우에는 쌀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정 매수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지만 싸다의 관점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고 예를 들어 추세선이 이탈이 됐는데 야 이거 하락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라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돌려서 나올 때를 사셔야지만 조금 더 승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은 충분히 50%의 비중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지만 50%의 비중을 실을 수도 있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좋은 기업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하방이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방 지지선이 어느 정도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특히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10% 15% 이상의 비중을 실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100%의 승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벌려는 사람밖에 없는 구간인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내가 최약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뭐 2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손절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밀렸을 때 예를 들어 10%의 손해율을 만회를 하려면 12%의 수익률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은 복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하냐
저점에서 매수를 하냐에 따라 조금 비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돌파 구간에서는 10% 이내로 근데 내가 바닥권에서 있는데 이게 어떤 이슈를 엮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20%까지는 비중을 실어도 돼서 사실 종목 따라 섹터 따라 그런 강직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저는 이제 중형주 혹은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하면 50%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예. 구간이 있고요. 이런 중소형주들은 10% 혹은 맥스 20% 비중 내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가장 큰 그 기업의 안전판이라는 내용, 그에 따라서 비중 조절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갈까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까 관심주인데 바이오 쪽에 주목하셨습니다. 앞서서 비전 전략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주로 뽑은 건 셀트리온이네요. 네, 힌트는 드렸고요. 사실 두 종목 다 오케이 사인이 되고 사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백신 모멘텀이 살짝 사그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매수할 마지만 더 나올 호재도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 뒤로 미루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제 코스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닥은 딱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17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매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승률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냐라고 보다는 두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023년도부터 셀트리온 이제 미국 법인에서 이제 직접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직접적으로 넘어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도 충분히 헬스케어 쪽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IRA 법안의 그런 법망에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셀트리온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락 조정 파동의 마무리 좀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번 뭐 쇼커버까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서 정말 부담이 없는 대형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은 50%의 비중을 실어도 된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지지선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방송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드린 내용들요. 화면으로 간략하게 보고 돌아와서 무료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 방송 중에 알찬 내용 담아주셨는데 무료 방송에서 더 풍성한 내용 공개 예정입니다. 제목이 투자의 결을 잡으면 대박이 온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이든 하방이든 제한되는 구간이 12월에 나올 CPI 발표 이전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리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는 대로 다 간다라는 그런 이슈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조금씩 시세 혹은 이제 수익률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대부분 다 적중을 한 것도 이제 그런 이제 결의 제 말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의 결을 잡으면 대박이 난다.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구간들이 많고요. 지금 대부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면 제가 본전권에 온 종목들이 이제 결국에는 버티기가 성공을 해서 본전권에 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될지 이제 조금 더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야 될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잘 결을 따지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이제
녹일 수 있을 지금 이제 얼어붙은 계좌를 녹일 수 있을 만한 특급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공개 방송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추우니까 오늘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추워요. 네. 이제 집안에서 편하게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좋은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평안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놀러와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